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북콘서트를 위해 부산을 방문했다가 시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이양성 군산대 교수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서 왜 많은 자유파나 보수파 애국 시민들이 한동훈에 대해 지금 이토록 격렬한 분노를 쏟아내는지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 때 유승민의 배신이 초래한 결과를 상기하면서 설득력 있게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특히 이와 관련해 유승민 보고 놀란 가슴, 한동훈 보고 뚜껑 열렸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먼저 오해 말라, 한국인들은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뚜껑 열린다고 표현한다. 한동훈 전 대표가 북콘서트 하겠다고 부산에 갔는데 반대하는 시민들이 나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고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유승민 배신 사태가 없었다면 한동훈을 향한 분노도 지금과 같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보았다. 유승민이 박근혜를 배신하고 그 후 한국 정치가 어떤 경로를 걷게 됐는지를, 분열에 분열을 걷어받아 모든 건 날아가고 사라지고 문재인이 권력을 쥐고 끝내는 MB까지 구속되고 보수는 완전히 도륙나고 말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 당시에 유승민은 지금 한동훈보다 더 많은 지지자들이 있었고 그를 따라 탈당한 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오합지졸이 되고 말았다. 그 사이 좌파 민주당은 조직력과 응집력을 앞세워 단일 대우로 혼연일체가 되어 지금은 더 큰 괴물정당이 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양성 교수는 윤 정부 시작하자마자 탄핵으로 시작해서 계엄이 발생할 때까지 탄핵의 연속이었다. 총만 안 들었지 그게 쿠데타였다. 의회 쿠데타. 그런데 한동훈이 이재명과 민주당 가는 길에 명분을 실어주고 탄핵안 가결에 앞장선 거다. 그래서 지금 저토록 분노하는 거다. 학습 효과다. 유승민을 통한 학습 효과. 유승민 보고 놀란 가슴, 한동훈 보고 뚜껑 열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여러분, 이 교수가 지금 사용한 이 표현, 유승민 보고 놀란 가슴, 한동훈 보고 뚜껑 열렸다. 바로 이 학습 효과, 상당히 현실을 정확하게 분석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를 강행한 공수처와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강력히 비판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김 장관은 또 마은혁은 막스 레닌주의자로서 그 뒤로도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이 없다면서 마은혁과 같은 사람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므로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가 혹시라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짓, 즉 마은혁 임명을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경고한 그런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문수 장관은 어제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구속과 석방, 헌법재판소 탄핵 심리,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 등 아주 중요한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자신의 소신을 거침없이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윤석열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기 전인 지난주에 김 장관 측이 고용노동부 출입기자들에게 먼저 요청해서 성사됐다고 합니다. 김문수 장관은 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석방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전 국민이 투표에 뽑은 대통령인데 공수처가 법을 잘못 적용해서 대통령이 50여일간 구속돼 있다 풀려났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 작동에 문제가 있다. 공수처는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일을 했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김 장관은 또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라면서 내란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뭘 그리 잘못해서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했느냐. 더구나 윤석열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 때 나왔던 뇌물이니 최순실 같은 비선 실세니 하는 이런 논란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계엄 선포했다는 것 자체가 파면감이냐 아니냐에 대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연속으로 탄핵하는 과정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자기들 퇴직 날짜 전에 재판을 끝내야 한다는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재판이 아니고 정치재판, 여론재판, 졸속재판이라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뭘 잘못했다고 4대4로 찬반이 나오느냐. 헌재가 자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으로 판결문을 쓰고 있고 이건 헌법재판관이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그는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 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면서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김문수 장관도 대학 시절 그리고 학생운동, 노동운동 이런 좌익운동을 젊은 시절에 많이 했던 그런 분입니다. 더구나 한국 좌익운동권에서 거의 탑 클래스에 있던 그야말로 지금 현재 무슨 이런저런 좌익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나 혹은 마은혁이나 이런 사람들하고는 아주 급이 다른 그야말로 아주 거물이었습니다. 김문수 장관이 운동권에 있을 때 마은혁은 아주 새까만 후배였죠. 왜냐하면 마은혁은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입니다. 서울대 사회대 같은 81학번이기 때문에 나도 마은혁에 대해서 좀 압니다. 완전히 골수 좌익운동권입니다. 그런데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학번이 그보다 훨씬 높죠. 그렇지만 김문수 장관은 분명히 과거에 좌익운동을 했고 아주 골수 좌익의 그야말로 거물이었지만 그 당시 자신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사실상 전향선언을 확실히 하고 지금은 김문수 장관의 과거 좌익 활동에 대해서 또 지금도 김문수 장관이 그런 식의 이념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중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마은혁 씨 같은 경우는 그 뒤로도 자신의 과거 강성좌익, 극좌 운동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잘못했다든지 혹은 생각을 바꿨다든지 하는 그런 전향선언을 한 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뒤에 판사가 돼서도 각종 판결 같은 것도 대단히 좌편향적으로 해온 게 바로 마은혁 씨입니다. 이런 점을 지적하면서 마은혁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다루는 최종 기관인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김문수 장관이 못을 박은 것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는 이런 지적, 이런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딴 생각을 했다가는 최상목 당신은 앞으로 정말 평생 이 대한민국에서 살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같은 경우 서울대 경제학과 82학번입니다. 그러니까 전공은 다르지만 개인적으로 제 대학 1년 후배이기도 하고 과거 최상목 씨가 고위경제관료를 할 때 제가 동아일보 논설위원이나 부국장 혹은 경제부장을 하고 있을 때 저를 찾아와서 만난 적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사이는 아니지만 적어도 서로 안면 정도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런 관계에서 정말로 조언을 하는데 최상목 대행 절대로 쓸데없는 생각 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한덕수 총리한테 권한대행을 넘기면 되는 거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돼서 대통령이 복귀하면 당연히 권한대행에서 물러나는 것이니까 민주당에서 탄핵하겠다 위협하고 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겁을 낼 이유는 하나도 없죠. 그런 부분을 의식한다면 최상목 씨가 이런저런 잔머리를 너무 많이 굴린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최상목 대행 판단 제대로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기 바랍니다. 당신 지금 역사에서 죽느냐 사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이어서 윤석열 정부 초기에 대통령실 종교다문화 비서관을 잠깐 지냈던 김성회 전 비서관이 민노총이 중국인 대상으로 집회 참가 알바를 모집하고 있다면서 중공이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참전했다, 이런 시각을 보였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탄핵 사태에 중공이 참전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에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와 석방은 기술적 문제일 뿐이며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다는 식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기정사실로 다루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는 윤 대통령의 석방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다룬 일본의 매체들과 확연히 다른 태도인 셈이다. 이와 더불어 일부 중국의 네티즌은 댓글을 통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이해할 수 없다거나 구속 취소는 잘못된 것이라며 분개하고 있다. 중국인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또 파악된 소식에 의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과 중국인 사이에서는 탄핵 촉구 시위 알바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탄핵 촉구 시위에 참가하거나 대학생의 탄핵 반대 시국선언을 방해하는 맞불 시위 참가비 수당을 받는 알바를 의미한다. 주로 민노총과 연계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중국 공산당 관영 매체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사태에 개입하고 그리고 야당과 민노총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과 중국인에게 알바비를 주며 탄핵 촉구 집회에 동원하는 모습, 나라를 팔아넘기는 중공과 반미 친중 매국노들의 경악스러운 합작이 노골화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러분, 중국인들, 조선족 출신의 중국인을 포함해서 중국인들은 자국, 즉 중국 내에서 감히 시진핑을 비판한다든지 하는 그런 정치적 행위는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남의 나라 와서 만약 이따위 짓을 하고 있다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노골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서 정치적 행동을 하면 추방 사유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모두 파악해서 빨리 쫓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보다 직접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은 소위 자유의 꽃이라는 그 음악, 중국 천안문 사태와 관련돼서 만들어진 자유의 꽃, 중국의 한자로는 자유화라는 그 노래를 틀면 중국인들은 전부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 중국 당국에 의해서 단속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국인들이 이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징후가 보이는 현장에서는 그 자유의 꽃이라는 노래를 틀어놓고 중국인이 확실한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자들은 전부 얼굴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영상을 촬영하든지 해서 필요한 후속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어따 대고 자기들 나라에서는 정치적 발언이나 행위를 일절하지도 못하면서 남의 나라에 와서 건방지게 그런 짓을 한다는 말입니까?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권선할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